어제 정부가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법안을 발표하자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 설치 법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이번에.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5대 범죄 수사만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찍겠다라는 건데, 지금 제일 화난 사람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의 탄생을 보면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것이 본인들의 소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정부 안을 보면 검찰 개혁이 아니고 그냥 이제 작은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라라는 게 이 정부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조국이 바라는 바였는데 결국에는 다시 기소와 수사가 합쳐진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질 것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냐 보면은 결국에는 정부를 운영을 하다 보면 효율적이냐, 공정이냐,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좀 정부가 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그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찢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조국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자기는 이게 분명히 분리될 거라고 아마 약속을 받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약속대로 되지 않으니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하는 소명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지지율은 나오지 않고 그 심지어 지방선거에 출마자도 없다. 그러면은 이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긴 또 민주당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또 출마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지금의 기조를 따라가자면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 조국혁신당은 오늘 조국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인용하지 말아라. 노회찬 전 대표의 그 얘기를 인용하지 말아라. 외계인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과 손잡은 네가 바로 외계인이다. 그리고 뭐 너무 예의가 없다. 뭐 싸가지 없다. 이런 식으로 같이 치고 넘어가는데 그럼 꼰대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젊은 사람이 막 패기롭게 하려고 들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네, 그냥 국민의힘이든 국민의힘의 전에 계시던 분이든 우리 이준석 대표가 쫓겨난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조국 혁신당의 혁신을 논하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조차도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뭔가 국가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정당의 느낌이 맞는가 꼰대 중에 꼰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사실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불렸던 그런 검사들까지도 이거는 안 된다, 절대 이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글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국민을 이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핵우산 같은 존재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경찰이고 하나는 검찰이고. 근데 한쪽의 수사가 미진할 때 이제는 또 다른 한쪽의 이 견제와 또 제대로 된 수사를 또 받을 수 있는 이거는 국민의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뺏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도가 들을 때도 보안 수사권까지 박탈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마약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부패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아주 전문적인 이런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 경찰이 검찰에 비해서는 이런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 또 늘 해오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를 분명히 대통령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천천히 하고 싶은 것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검찰한테 뭘 그렇게 당했는지 검찰을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좀 현타 아닌 현타가 오는 게 아니 일반 국민들이 검찰청 가서 뭐 조사받고 좀 그럴 일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저도 이 정치를 하면서 텔레그램 처음 가입을 했는데 검찰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상한 이 기류가 있어요. 왜 저렇게 검찰을 못 없애서 안달인가? 저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지금 저
보완 수사권까지 박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네, 말씀하시죠. 보안 수사권은 근데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추후 논의로 미뤄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현행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되면 다행인데 민주당의 이제 일부 강성파들이 그래도 꽤 되잖아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거기는 뭐 완전히 또 네, 검수완박을 완전히 이제는 완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그런 팽팽한 기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사실 명맥이 유지가 된다면은 그나마 차악인 거죠. 다행인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왜 검찰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 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검찰의 권한을 많이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축소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검찰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공수처를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과연 그 기능을 했는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범죄처로서 기능을 했는가. 그리고 얼만큼 그 사람들을 수사를 했고 얼만큼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봤을 때 저는 국가의 전반적인 수사력을 많이 낮춰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서로 견제를 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한 집단만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건 부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뭐 상권 분립에 의해서도 그렇고 모든 권한들이 다 나눠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경찰한테 거대 수사 권한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국가가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수사 능력을 점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소청과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 또한 오히려 공수처를 떠올려 보면 그것이 국가의 수사 발전을 저해하는데 또 한 가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을 보면은 좀 그렇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9개, 그래서 보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 범죄 등 9개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핍박, 압박, 정치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수사 기구를 그냥 만들어내는데 간판가리 하는 거다. 그리고 내 사람을 심을 거다.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전문가 입장에서 볼 거 아니에요.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이거 분리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유능한 검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거기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나 모조리 그냥 자존심 상해서 나 개업해서 나갈 거야. 다 이런 분위기니까 이미, 네. 이런 내부적인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해왔던 개혁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네, 이게 맞아요.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흔들리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 시도를 하면서 원래 이게 수사를 종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145일이었나요? 143일이었나요? 그랬었는데 이게 검수완박 이후에 300일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건데 이번에 완전히 또 저렇게 흔들어 놓으면은 과연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 수사권을 사실은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네, 좀 논의를 좀 밀어놓은 논의로. 거에 네. 대해서 좀 평을 하자면 이제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항소 포기 때에도 그때 그 당시 검찰총장 대행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보안 수사권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그 내부를 다독이는 모습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서울 신임 중앙지검장
취임사에서도 항소 포기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 내부를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는 게 보안 수사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판단해 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검찰들이 반발한다고 해도 줄 수 있는 당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수사권은 앞으로 저는 계속 추후 논의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여기서 어떤 결정을 안 하고 추후 논의로 그냥 밀어놓는 거죠. 그러고 그렇죠. 나서 관심이 좀 줄어들면 현행 그대로. 네. 저는 또 생각을 해본 게 그러면은 검찰이 이 완전히 기소권까지 뺏기고 나면, 그러니까 아니 보안 수사권까지 뺏기고 나면 기소청으로 전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기소를 전담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경찰이 줘서 보내주면은 그거 그냥 소팅 해가지고 이거 할까 말까만 하면 되잖아요. 기소 때릴까 말까. 그럴 거면 인간이 왜 필요합니까? 네. 그냥 AI를 돌려. 그쵸.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사람보다 AI가 더 잘할 수 시스템을 있어. 만들어. 네, 더 공정하게 할 수 네. 있죠. 그리고 더 네. 빨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여기 기소청에서 일하면 나름 좋겠다. 워라벨이 자동 실현되겠다. 떠나지 말고 기소청 계셔라. 안할 걸요. 그렇게 공정한 거 바라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아, 그렇지. 예, 지금 뭐 민주당 쪽으로 유리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쵸. 작업이기 때문에 AI 도입 안 합니다. 그 저는 공정과 정의 이런 것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보면은 이 진보 뭐 좌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권들, 좌파 세력들 보면은 이런 플랫폼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 예. 우리 타다도 그랬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AI 도입에 대해서도 이니셔티브를 지금 가져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뒤로는 한편으로는 그걸 쥐고 입맛에 맞게 흔들어 버리면 세상이 그냥 정리되겠구나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학교 같은 경우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할 때도 이걸 잘 만들어서 고쳤으면 얼마든지 이게 활용도가 높은 것들인데 그냥 아무따 무조건 안 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노조들도 특징이 그런 거야.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들 싫어하는 것들이 뭐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 노동의 질 그리고 또 이런 생산성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 좌파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지금 글이 올라오는데 일반인들은 검사는 병원에 가서라 합니다. 그러니까요. 평범하게 살면 맞아, 검사 맞아. 만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좌파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좌파라서 왼손을 들었으나? 저 왼손잡이는 네, 이렇게 지금 아무도 안 도와주시네. 네. 제가 좌파되기 싫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면 돼. 나만 반성의 컨셉이라고. 네, 관상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개혁안 논란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더 많은 분들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